자, 아리스토텔레스 5번째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품성과 관련돼 있다. 지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다가 잠시 이제 우리 학교 교육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요즘 학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기술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뭐 수신이 정신이 그래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니까, 실제로 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가고 아예 자퇴를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입시학원에, 기숙형 입시학원 같은 데 가서 점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포에시스적인 선택이죠. 인과관계로 보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이 품성,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품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관, 덕성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사람하고 어울리고, 여기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품성을 갖느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성이라고 하는, 좋은 덕성을 갖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폴리스 공동체가 좋은 시민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한국 사회는 이제 교육이 망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극단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 기술적인 지식만 가르치고 시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사회가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정치가 엉망이고 요즘 뭐 20대 30대들의 어떤 그 흉악범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거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면서 이 덕성 강의를 하면서, 단순히 무슨 저 옛날 고전 텍스트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갇혀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알 게 아니고,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현실에서, 이 극박한 세상에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죠. 대학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고, 끝나고 나서 직장 경쟁이고, 직장을 들어가도 또 잘리지 않으려고 결정이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품성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뭘까?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그 기본적인 연대와 이 통합의 기초가 없어진다. 제가 뭐 좀 거창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목표 의식과 관련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사람은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기술적인 지식 혹은 에피스테메적인 지식만을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뭐 돈 벌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 공대 가고 의대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뭐 공대나 의대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다 뭔가 관련된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를 돈을 벌고 생존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인간 삶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뭐 너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럼 뭐 대학도 가지 말고 직장도 취직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가 이런 정책 강의를 찍는 이유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건 무료로 볼 거 아닙니까? 무료로. 이런 정치 철학적인 얘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대학의 정치 철학 공부도 없어지고 과목도 없어지고 또 정치학과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먹고 살기 힘든데 공대나 경영대를 더 만들지 왜 정치학과 같은 거 만들어? 정치 철학은 뭐 하는데 필요해? 뭐 하는데 필요해? 이 말 자체가 기술적인 지식에 대한 편향이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회를 좀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국가가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로부터 이런 지식이 폄훼당하는 걸 보호해야 돼. 진정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정치학과 오는 학생한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치학과, 그중에서 정치 철학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장학금 많이 줘야 된다. 왜? 경영대나 의대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법전 가면 그거 끝나고 나면 어쨌든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근데 거기는 왜 장학금을 줘? 그 장학금 주면 안 돼. 그렇지만 정치 철학 공부해가지고 취직이 안 되잖아. 근데도 그걸 공부하겠다? 아, 그러면 장학금을 줘야지.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2권, 제 책으로 234쪽의 2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0만 번 위로 던져 위로 움직이게끔 훈련시켜 그것이 습관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 돌을 아무리 올려봐요. 그럼 돌이 가만 나중에는 한 1000번 돌면 돌이 위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또 여기 또 불을 아래로 움직이게끔 습관화시킬 수도 없고, 그 밖에 어떤 것이나 그 본성에 어긋나게 움직이도록 훈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도덕적인 덕들은 본성적으로 우리 속에 생기는 것도 아니요 본성이 반하여 우리 속에 생긴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며 습관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 지금 이 말의 바로 밑에 이제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냐면 우리는 먼저 능력을 얻고 그 후에 활동을 전개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능력이란 말에 이 주석가가 번역가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이나믹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걸 가능태 혹은 잠재태라고 말해. 능력이라는 걸 가능태 잠재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한다는 말을 에네르기아 현실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말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재태, 가능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서 그게 몸의 습관이 되면 내가 현실대로 바뀌어요. 이 현실대로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바로 235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옳은 행위를 자꾸 하면 옳은 사람이 되고 나쁜 행위를 자꾸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 있는 행위를 하면 절제 있게 되고 용감한 행위를 하면 용감한 사람이 돼요. 근데 비겁한 행위를 자꾸 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자꾸 하면 그 본성도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반대한 사람이 칸트예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걸 좀 자세히 보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관련된 입장과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 비판하면서 내온 개념이 뭐예요? 순수이성이 순수이성, 혹은 실천이성.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선험적 이성이라고 하죠. 선험적 이성. 경험 이전에 선험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하기 이전에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이성 능력. 이게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도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는 아주 근대와 고대 철학의 기본적인 대척점에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여태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의 서유럽의 정치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 쪽이냐 칸트 쪽이냐 이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2권 1장 한 두세 페이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내가 늘 반복하지만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지점의 텍스트를 깊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레토릭에 이건 좀 위험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전공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리스 말도 모르고 독일 말도 모르는 놈이 뭘 한국말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위험스럽게 나를 비판하겠지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 의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너무 그 말 레토릭에 뭐 그냥 빠져가지고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귀신 신하나 까는 소리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읽기 싫어져.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강의에 여러 번 제가 익스큐즈를 구하는 건데 저는 좀 재미있게 그래서 문제의식을 전달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빼뜨리거나 실수하는 게 있으면 뭐 여러분들이 고쳐주시고 뭐 보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한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게 아니고 행위의 반복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게 습관이 되면 어디에? 지식이 아니고 몸에 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라는 말을 써요. 엑시스라는 말은 뭐예요? 몸에 체화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35쪽에도 그런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입법자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국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내 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수준의 덕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폴리스의 공동체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좋은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입니다. 235쪽의 맨 밑에 문장 한 5번째 줄 밑에서 문장 한마디로 말하여 성품은 각기 그 비슷한 활동에서 생긴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개하는 활동은 일정한 성경을 띄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성품이 활동 간의 차이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품이라는 건 내가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네요.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아니 모든 차이가 거기서 비롯된다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개척해 나가겠냐? 이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덕성을 개발시켜야 돼요. 인간의 덕성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이나 아니면 공교육을 통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기숙학원에 가서 골방에 처박혀서 시험 문제만 풀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그럼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교 강의는 점점 안 듣고 무슨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아니면 영어 학원에만 가. 골방에 처박아서 시험 봐. 아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좋은 굿 시티즌이 되겠냐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한국의 정치가 엉망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 범죄율이 늘어요.
한국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흉악 범죄가 많아요. 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좋은 품성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기제나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없어지고 있거든.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던지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